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54명이 추가됐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 발생이 44명으로 수도권과 광주를 중심으로 지역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282명이 유지됐습니다.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광주의 사회적 거리 두기는 2단계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운영이 2주간 금지되고 프로스포츠 경기도 당분간 무관중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치료제인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가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중증과 위중 환자 30여 명에게 우선 투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광주와 수도권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감염 환자는 54명 늘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12,904명, 사망자가 28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4명으로 사찰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광주에서만 22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외에는 수도권에 집중됐는데 서울 13명, 경기에서 5명이 나왔고 충남 2명, 대전과 대구에서 각각 1명이 확인됐습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10명으로 국내 입국자 검역 2명이 포함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71명 들어 격리 해제 누적은 11,684명에 달합니다. 광주에 있는 종교시설과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광주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높아졌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광주 지역 노인복지시설에서 방역이 한창입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5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양보호를 해주는 보호사가 감염이 된 거지 않습니까? 보호사가 이틀간을 저녁에 이렇게 돌봤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시설에서 추가 감염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지난 주말 다녀온 교회에서도 여러 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여성은 어디서 감염된 것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깜깜이 감염이 늘고 확진 환자가 잇따르면서 광주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따라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됩니다. 공공시설 운영이 2주간 금지되고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 제한 행정 조치가 내려집니다. 프로스포츠 경기도 광주는 당분간 무관중 경기로 치러집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방역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5개 조 10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을 편성해서 관내의 방문 판매 업체 그리고 홍보관 등 111개소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확진 환자가 사찰과 오피스텔에 이어 복지시설과 교회까지 확산하면서 청정지역으로 여겨졌던 광주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 지금 바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능우 1차장은 대구의 경험에서 비춰보면 확진자가 20명에서 200명을 넘어서기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능우 1차장은 광주와 인근 지역 시민들의 우려가 크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모임을 자제하고 1m 이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박능우 1차장은 최근에는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에서 감염해서 확산한 경우가 많다며 예배나 법회 때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반드시 실천하고 장시간 밀접하게 접촉하는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어려운 소규모 모임이나 수련회는 자제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클럽이나 유흥주점, 노래 연습장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서 어제부터 전자출입 명부 사용이 의무화됐죠. 아직 이용법이 익숙하지 않아 어수선한 모습도 있었지만 대체로 정부 지침을 잘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서울 홍대거리의 한 헌팅 포차입니다. 입구에서부터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난달 10일 도입된 전자출입명부 제도가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 겁니다. 시행 대상은 클럽이나 주점, 노래방을 비롯해 실내 운동시설과 스탠딩 공연장까지 모두 8개. 지키지 않으면 벌금 300만 원이나 영업정지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대부분 가게에서 잘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휴대전화로 QR코드를 받은 뒤 입구에서 찍어 출입 기록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행 첫날이다 보니까 이용법에 익숙지 않은 모습도 보였습니다. 들어갈 때 네이버를 켜서 로그인을 해서 QR코드를 찍어야 된다는 게 좀 불편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네이버 로그인을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비밀번호를 까먹을 수도 있고. 만약 손님이 QR코드 인증을 거부하거나 휴대전화를 갖고 오지 않은 경우 등엔 기존처럼 수기로 명단을 작성해도 됩니다. 하지만 종이장부보다 관리가 간편하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적어 업소 주인과 손님 모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저 장부도 보관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또 저 분실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QR코드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4주 뒤면 폐기가 된다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다. 서로 불편함 없게 하려면은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전자출입명부 등록이 의무화된 고위험 시설은 전국적으로 7만 5천여 곳. 다음 주에는 수도권 지역 학원과 PC방, 오는 15일에는 대형 학원과 뷔페 등에서도 QR코드 인증이 의무화됩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코로나19 환자에게 폐를 이식하는 수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은 지난달 20일 코로나19 50대 여성 환자의 폐 이식 수술을 진행해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2월 29일 코로나19 중증 환자로 병원에 긴급 후송됐는데 3시간 만에 인공호흡기를 달 정도로 상태가 나빠져 환자의 혈액을 체외로 빼내 산소를 공급한 뒤 다시 체내로 흘려보내는 에크모로 심폐기능을 대신해왔습니다. 환자는 3월 들어 바이러스 검사 결과는 계속 음성이 나왔지만 폐 손상은 더 심해져 에크모를 뗄 경우 사망 위험이 클 정도가 돼 의료진은 폐 이식을 결정하고 지난달 20일 8시간에 걸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환자는 수술 후 호흡을 하고 재발 운동까지 할 정도로 상태가 크게 호전됐습니다.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는 필수 의약품에 렘데시비르 등 3개가 추가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치료나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 38개를 추가 지정해 국가 필수 의약품은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늘어났습니다. 국가 필수 의약품은 보건의료에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합니다. 이번 추가 품목은 렘데시비르 등 코로나19 치료 관련 의약품 3개와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 질병관리본부 등이 추천한 소아 항결핵제 등 의약품 4개입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제로 사용이 결정된 렘데시비르가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중증 위중 상태 환자 30여 명이 첫 투약 대상자가 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약을 신청부터 공급까지 24시간을 넘지 않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일단 협상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마도 빠른 시간 안에 협상 사실을 알린 지 하루 만에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의 국내 공급이 발표됐습니다. 렘데시비르를 7월 1일부터 공급하겠습니다. 의약품 무상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약 대상은 폐렴 소견이 있고 산소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 주치의 판단에 따라 환자가 입원한 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에 약품 신청을 하면 의료원이 공급하게 됩니다. 현재 국내 중증 위중 환자는 33명으로 이들이 첫 투약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신청부터 공급까지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그 신청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약이 실제로 해당하는 환자에게 불출되는 것까지 해서 24시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투약할 땐 닷새간 6병 사용이 원칙인데 최대 열흘을 넘지 않는 선에서 닷새 더 쓸 수 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애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최근 미국에서 진행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31% 줄인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식약처의 특례 수입 절차를 통해 이 약을 국내에 들여왔습니다. 혹시 모를 부작용 발생에 대비해 주치의가 투약 과정에서 이상 반응을 확인하고 결과를 국립중앙의료원에 보고하게 하는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정부는 한 달간은 무료 투약을 한 뒤 다음 달 가격 협상을 통해 구매가 진행되면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코로나19에 이어 세계적인 유행 가능성이 있다는 돼지독감 바이러스가 학계에 보고된 가운데 방역 당국은 이 바이러스가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할 위험 요소는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돼지에서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명국 중앙방역대책본부 검사분석팀장은 이 바이러스가 사람감 감염된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당장 문제가 되거나 즉각적인 위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명국 팀장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바이러스는 사람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혹시 모를 대유행에 대비해 면밀한 관찰과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건국대학교가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다음 학기 등록금을 8.3%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감면에 나선 대학이 나오자 다른 대학의 학생들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한 대학생 단체는 학교 40여 곳에 등록금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등록금을 일부 돌려주기로 한 건국대학교. 감면 비율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던 학생과 학교는 10여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합의했습니다. 학교 측은 2학기 등록금의 8.3%를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또 졸업을 앞둬 다음 학기에 돌려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10만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문계열 학생은 29만 원, 공학과 예체능 계열은 36만 원, 수의학 계열은 39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한성대학교도 재학생 6,500여 명에게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2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건대도 한성대도 대학 입장에선 통 큰 결정을 내린 거라지만 학생들은 기대보다 훨씬 못 미친다는 반응입니다. 처음에 최초로 등록금을 환불해 준다고 해가지고 되게 많이 기대했는데 성적 장학금을 원래 받던 학생들한테는 아쉬운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은 액수라도 자발적 감면에 나선 대학이 생겨나자 다른 대학의 학생들은 불만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음 학기도 비대면으로 진행되면 아예 휴학하겠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1학기 전체를 사이버 강의로 진행을 하면서 그냥 대면 강의를 할 때보다 훨씬 더 질이 떨어진다고 느꼈고 2학기 때도 만약에 온라인 강의를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휴학을 생각 중이에요. 등록금 환급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은 소극적인 대학 측 태도에 학생 3,500여 명은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소송에까지 나섰습니다. 평균 60%가량 돌려받아야 한다는 게 대학생들 의견이라는 겁니다. 11,105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전국 대학생들은 평균 59%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5개월간 불통으로 일관해온 대학과 교육부의 태도를 고려한다면 10%의 금액이 학생들에게 반환될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최근 정부 추경 예산이 편성돼 학생마다 40만 원가량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무교육이 아닌 대학의 등록금인 만큼 대학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 한 달간 보고된 코로나19 환자가 전체 누적 확진자의 60%를 차지한다면서 바이러스 확산 가속화의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HO는 또 코로나19 치료약으로 알려져 있는 렘데시비르를 일부 국가가 사재기하고 있다는 소문을 인정하고 약품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촉구했습니다. 박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에서 어제 하루 12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새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나흘 연속 100명대를 기록해 비상사태 해제 이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뉴욕시는 오는 6일로 예정했던 식당의 실내 영업 재개를 연기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현지 시각 1일 식당 실내 영업을 강행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재확산을 우려했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코로나19 피해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규제 조치를 또다시 30일간 연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1,000만 명이 넘은 전체 확진자 중 지난 한 달간 보고된 확진자가 60%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장기간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며 우려감을 더했습니다. We're concerned that some countries have not used all the tools at their disposal and have taken a fragmented approach. These countries face a long, hard road ahead. WHO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발원했다는 주장 이후 논란이 있었던 것과 관련해 다음 주 전문가를 중국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hat's currently being obviously dealt with right now in terms of the formalities for that, and we expect initially 2 experts from headquarters here to join our country team. AP통신은 현 상태에서 코로나19 치료약으로 알려져 있는 렘데시비르의 재고 대부분을 미국이 사들였다는 보고와 관련해 WHO 관계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는 앞으로 3개월간 렘데시비르를 구입할 수 없게 됐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WHO의 라이언 사무차장은 일부 국가의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사재기 의혹과 관련해 모든 나라가 약품에 공평하게 접근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초기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CNBC 방송과 AP통신은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4개 실험용 백신 중 첫 번째 백신에 대한 초기 실험에서 면역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전했습니다. 화이자 측은 45명의 건강한 실험 대상자를 상대로 백신을 투여한 결과 저용량 접종군과 중간 용량 접종군에서 코로나19 예방을 기대할 수 있는 범위에서 면역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측은 바이러스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가 실제 코로나19에서 회복된 환자보다 1.8배에서 2.8배 많이 생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양호한 경제 지표와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에도 봉쇄 조치 강화 우려가 계속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3% 내린 25,734.9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5% 오른 3,115.86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0.95% 오른 1,154.6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확산과 백신 관련 소식과 주요 경제 지표와 미중 갈등 등을 주시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긍정적인 소식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북돋웠지만 미중 갈등이 지속하는 점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 정부가 입국 규제 완화에 대비해서 올여름 주요 공항 3곳에 출입국자 전용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새로 설치할 방침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올여름 나리타와 하네당, 간사이 동항 등 3곳에 출입국자를 위한 PCR 검사센터를 새로 만들어 공항 검역소의 검사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공항 검역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사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루 이틀 정도 걸려 하루 검사 건수가 1,000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별도의 PCR 센터 설치를 통해 하루 공항 출입국자 검사 건수를 4,000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와 중국, 타이완의 일본 입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로운 코로나19 검사법의 실용화로 입국자의 감염 여부 확인이 쉬워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유럽연합 EU가 일본을 포함한 14개 국가에 입국을 허용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일본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例外的な人の往来の対象となる国、地域、順次拡大をすべく検討準備を今進めておるところであります。 이와 관련해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과 중국, 타이완과 입국 규제 완화를 위한 교섭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경제인의 왕래를 재개하기로 하고 한국 등과 입국 허용에 따른 방역 조건 등을 협의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유학생과 관광객의 순으로 입국 규제를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는 입국자들에게 출발지에서는 물론 입국대에도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유전자 증폭 검사는 타액을 이용해 무증상자의 감염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검사 능력의 한계로 입국자 수에 제한이 있었지만 조만간 새로운 유전자 증폭 검사가 실용화돼 입국자 수를 늘릴 여력이 생겼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90일 비자 면제 중단 조치를 7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19일 베트남과 상호 입국 규제를 풀기로 합의한 데 이어 태국과 호주, 뉴질랜드와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미국에 앞서 한국과 중국과의 왕래를 재개하는 데 부담을 갖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 실제 입국 허용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스위스 정부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모네타 소마루가 대통령은 베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를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또 위험 지역에서 스위스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 10일간의 격리를 6일부터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스위스는 유럽의 다른 국가와 달리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지금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봉쇄 조치를 잇따라 완화하고 국경도 개방하면서 확진자 수가 다시 꾸준히 증가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체 인구가 850만 명가량인 스위스의 지금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3만 1,800여 명입니다. 산업화가 가속화하면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혀서 전 세계적으로 큰 골칫거리 가운데 하나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다른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오영석 연구원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